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벌써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토요일 새벽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삶이 괴로울 때마다 그 읊었다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전달을 해볼게요. 걱정을 키울수록 불행은 자라난다. 고통이 나를 쥔 것이 아니다. 내가 고통을 놓지 않는 것이다. 매듭은 내가 지고 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진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손으로 재촉하지 말라. 때가 되면 가지에서 떨어진다. 진짜 떨어지죠. 등불을 밖에서 찾지 말라. 등불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남의 빛에 기대면 내 불꽃은 약해진다. 스스로 밝힐 때에만 내 길은 온전히 드러난다. 지나간 것은 흘러가고 붙들지 않은 것은 돌아온다. 잠깐 스친 바람을 폭풍이라 부르지 말라. 지나갈 순간을 영혼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의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사람이다. 내가 내린 선택들의 총합이 결국 나다. 생각은 물결이고 삶은 그 물결을 따른다. 부디 좋은 물결을 타고 길을 떠나라. 나는 우연이 아니다.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난 곳이다. 어제의 그림자가 길어도 오늘의 걸음은 새로 시작된다. 새벽은 늘 가장 조용히 열린다. 깨어나라.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라. 이 길이 괴로움 속에 있어도 끝에는 반드시 평온이 있다. 제가 해준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일종의 수행의 문장이죠. 이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라고 합니다. 괴로움은 마음의 습관이고 습관은 또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한번 언어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등불 삼아서 한번 길을 걸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건데 상당한 깨달음이 있네요. 보니까 새벽은 늘 조용하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한번 좋은 문장, 좋은 글귀를 가지고 멘탈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즘 뭐 미장을 넘어서 글로벌 기록이 가득한 국장, 지금 투자해도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1세기 글로벌 증시의 역사를 새로 쓸 정도인데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시에서 인정받는 두 곳, 미국과 일본 증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S&P 500은 3,000에서 4,000까지 얼마 걸리냐면 18개월이었습니다. 18개월. 다시 5,000까지는 37개월, 그리고 6,000까지는 14개월 걸렸는데 이 3,000에서 6,000까지 2배가 오르는데 6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69개월. 몇 년입니까? 보면 5년, 한 6년 가까이 되겠죠. 니케이 225는 3만에서 4만까지는 10개월, 다시 5만까지 19개월. 현재 5만 7천 선 아래인데 아직 6만까지는 거리가 좀 남았습니다. 코스피는 3천에서 4천까지는 무려 40개월이 걸렸지만은 이후 5천까지는 단 석 달 만에 도달했습니다. 완전 초특급이죠. 석 달. 만약에 2월 중에 6천에 도달하면 44개월 만에 2배가 오르는 겁니다. 선진국 증시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2배를 44개월 만에. 완전 미쳤죠. 수익률로는 어떠냐? 2000년 1월 초에 한미일 세 나라의 주요 주가지들을 보면은 2000년 1월입니다. 코스피는 1028, S&P 1469, 그리고 니케이는 18937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수치를 보면은 코스피는 5743, S&P 6861,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56,803. 2000년 이후로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압도적이더라. 코스피는 463%, 코스피, 그리고 S&P는 367%, 일본 니케이는 200%. 나스닥과 비교해도 앞섭니다. 나스닥이 441.8%니까 그래서 OECD로 확대해도 이 기간의 수익률은 멕시코, 덴마크에 이어서 3등이다. 이제는 코스피가 미국까지 이기고 글로벌 증시 수익률 최상단에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미친 듯 올랐다. 내 봐도 진짜 큰일인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하여튼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럴 겁니다. 코스피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사실 하여튼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혹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이나 다른 증시보다 덜 매력적이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R을 보자는 거예요. PR. 코스피는 9.4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미국이 23.6배, 일본이 17.2배, 독일이 13.1배입니다. PBR을 보니까 1.6배입니다. 독일 1.5배보다는 높은데 미국은 4.8배, 일본은 1.9배입니다. PBR하고 그 PER은 가장 보편적인 가격 지표인데 국가별 비교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 산업 구조가 다르죠. 그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고정자산 비중이 높아서 PBR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매출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 많은 그런 경제 구조인 나라에서는 PER이 높아지기 쉽다고 합니다. 국가 간 비교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버핏 지수, 국채 대비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나타내는 주식 위험 프리미엄 ERP, 그리고 이익 성장률 대비 PR의 정도를 나타내는 PEG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버핏 지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 대가 워렌 버핏이 만든 투자 지표인데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 지표와 비교를 했을 때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죠. 우선 버핏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는 175%, 미국 221%죠. 그것보다 낮은데 일본하고 비슷하네요. 일본이 한 178% 됩니다. 독일은 62, 영국은 117%보다 높다. 그래서 저평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ERP가 7%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네요. PEG 값은 0.19로 가장 낮고 버핏 지수로만 보니까 코스피는 싼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ERP랑 이익 모멘텀으로 보면 비싸서 못 사는 시장도 아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와 우리 비교하면 어떨까요? 21세기 들어서 미국 증시를 이끄는 거는 빅테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지만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이른바 M7 기업 가운데 진짜 공장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고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은 독점적 성격이 강해서 고정비 부담이 낮고 이익률이 높아요. 낮은 경쟁력과 고정비 부담, 높은 이익률이 이들 종목의 높은 수준의 PE라고 PBR이 정당화됐던 이유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먼저 AI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M7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고 AI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데 AI 경쟁에서 지면은 더 이상 그 동안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랑 이를 위한 발전 기반이 필요하죠. 대규모 유형자산 투자인데 감가상각과 그 재투자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경쟁도 심해지는데 고정비 부담까지 높아지면 이익률은 낮아지고 특히 자체 현금 흐름으로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빚까지 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종합하면은 그동안 미국 M7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했던 그런 명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셈인데 이른바 초대형 투자자들의 승부가 날 때까지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 주저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코스피의 매력이 빛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인프라 개선에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를 가장 많이 잘 만드는 게 한국 기업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로봇, 발전 설비, 방산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한국 기업이 잘 만드는 제품들은 공급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오죽하면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는 라마게돈이란 말까지
해외 미디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의 비용 부담이 한국 기업에게는 돈 벌 기회인 건데 그런 셈인데 미국이 AI 두뇌를 팔던 시대에서 이제는 AI 그 몸을 파는 시대입니다. 그 몸을 가장 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시장이 한국이다. 확실히 미장보다는 국장이 대세라는 겁니다. 수급을 보니까 한동안 외국인이 사야 코스피가 오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죠. 하지만 코스피가 3천을 회복하고 4천 넘고 5천 선까지 안착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금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국내 자금의 증시 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증권 예탁 결제원 자료를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고객 예탁금 50조 원에서 100조 원대로 늘어났고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예금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 초반 펀드 열풍 때 나타났던 예금 증가율 둔화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불과 한 달여 만에 그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을 150조에서 240조 원대로 높였다는 사실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6천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아요. 잘하면 연말까지 한 8천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7, 8천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한 1,500에서 한 2천 사이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